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5학년도 정시 실제점 라이브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입 성공 확신을 가지다라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입시연구소장 김원중입니다. 자, 가장 먼저 25학년도 대입 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치른 이 수능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어제죠. 12월 6일 금요일 날 여러분은 성적표를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수시 합격자 발표가 먼저 일정 이제 13일까지 발표가 날 거고요. 등록이 있고 최종적으로 충원이 등록이 된 마감 일정이 바로 12월 27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날짜가 이제 왜 중요하냐? 27일까지 수시 모집을 이제 끝내고 인원이 완전히 이제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수시 2월 인원을 발표하게 되고, 비로소 올해 정시 모집의 모집 인원이 각 대학의 모집 단위별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한 후에 우리는 정시 원서 접수를 12월 31일 화요일부터 1월 3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마감 시간과 일정이 모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나면요, 표에서 본 것과 같이 진행이 되고 합격자 발표가 2월 7일경에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감하는 그 시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더 이상 없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될 때는 추가 모집으로 또 다음 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꼭 주의해야 할 사항 한 3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영역의 변환 표준 점수 발표되는 그 일정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 주요 학교의 경우는 이 탐구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각 대학별로 발표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연세대학교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변환 표준 점수가 발표가 됐나?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가 적용이 된 환산 점수를 내가 보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정시 모집의 최종 모집 인원 발표 시점이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시 모집 2월, 자, 2월 된 인원이 발표되어야만 최종적으로 모집 인원이 정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 시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의 마지막 날 경쟁률을 꼭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원서 접수의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마지막 날 경쟁률을 체크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첫날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지켜보다 중간 또는 마지막 날 할 수 있는데, 꼭 경쟁률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여러 가지 추이를 보시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최종적인 경쟁률만 보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5학년도의 수능 채점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지난 수능 시험 직후에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정확한 실제점 바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작년 24학년도와 비교해서 25학년도에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전체 인원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재학생은 15,087명이 늘었고요. 졸업생은 3,529명이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18,616명이 늘어서 46만 3,000명대의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자, 선택 과목의 응시자 비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는 이러한 배치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 대비 뭔가 이 변화된 상황을 바탕으로 반영이 되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 변수도 기본적인 건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선택 과목의 응시자 비율도 혹시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고 나서 첫 해인 22, 23, 그 다음에 24 해마다 이 선택자의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위권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생들이 점유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면, 자,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저 국어의 경우는 언매 선택자가 작년에 40.2%였습니다. 이번에는 37.0%로 다소 좀 줄고 화법과 작문 선택자가 좀 늘어났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학의 경우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확통이 45.0%에서 45.6%, 그리고 미적이 51%에서 51.3%, 기하가 3.0에서 3.1%, 4.0에서 3.1%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의 등급별, 등급컷 원점수, 그리고 그 표준 점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23, 24, 25, 3개년의 수능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요. 전년도에는 국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언매 최고 표점이 150점이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언매 최고 표점이 139점입니다. 그리고 화작이 136점으로 언매와 화작 사이의 점수 차이는 3점인데요. 이 최고 표점이 작년에 비해서 좀 낮아졌죠. 작년에 150점이었는데 이번엔 139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또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등급별 원점수 컷도 확인해 보면 확실히 작년에 언매는 84점 정도에서 1등 컷이 결정되었다면 이번에는 91점 정도에서 1등 컷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시험이 좀 쉬웠음을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점자도 한번 확인해 보는데 이때 만점자라고 하는 최고 표점은 언매 선택자가 되겠죠. 작년에는 64명이었고요. 0.01%였습니다. 이번에는 1,055명으로 0.23%로 작년보다 확실히 시험이 쉬웠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학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3개년을 보여드리는데요. 보통 수학의 경우는 시험의 난이도에 크게 상관없이 표준 점수, 최고 표준 점수 좀 비슷함을 좀 유지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시험이 쉬웠다고 이미 우리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23, 24에 비해서 확실히 최고 표점이 낮아졌습니다. 미적분 선택자가 140점이에요. 그리고 확통은 135점, 기하는 139점입니다. 그래서 미적의 최고 표점이 예년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작년에 비해서 8점이 떨어졌습니다. 항상 확통이 미적 대비 최고 표점이 좀 낮아요. 네. 작년에는 11점 차이로 워낙 크게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5점 차이 정도는 벌어져서 여전히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등급 컷 원점수가 88점, 미적분이 88점이고 확통이 95점입니다. 대성마이맥에서도 우리 가채점 설명했을 때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이거보다는 조금 이제 낮게 이야기했었는데 항상 뭐 가채점과 실제점이 뭐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는데 대성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수학의 경우 좀 원점수 컷 그리고 최고 표점도 좀 다르게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습니다. 최고점, 즉 미적 선택 최고점이 1,522명으로 예년 대비 만점자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0.34%입니다. 자, 영어 등급별 비율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시업계에서 말하는 적정 좀 난이도라고 이야기하면 1등급 비율이 약 7%, 8%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작년에는 4.71%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좀 쉬워서 1등급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6.2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 6.2% 이 영어가 그럼 엄청 쉬웠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네라고 느꼈을 만한 그러한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어 1등급 비율은 6.2로 전년 대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 2, 3, 4등급도 보면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1등급만 소폭 좀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자, 탐구는 국수에 비해서 확실히 좀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평이 좀 있었습니다. 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좀 극명하게 좀 나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제가 24, 25 좀 비교해 봤을 때 24학년도에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되었던 경제, 정법, 사물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이번에는 생윤, 윤사, 경제의 난이도가 좀 높아서 최고 표준 점수가 77, 73, 72점 정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사탐의 경우는 확실히 이제 동아시아사가 좀 비교적 좀 쉽게 나타난 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과탐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과탐. 작년에는 원 과목들이 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최고 표점이 거의 69점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투 과목들이 74, 80, 73, 72 정도였습니다. 자, 올해는 이 원 과목들 사이에서도 난이도가 좀 크게 좀 엇갈렸습니다. 바로 화학 1이 너무 쉽게 출제돼 가지고요. 최고 표점이 65점 정도로 나타났고 지구학 1이 어렵게 출제돼서 72점이었습니다. 자, 투 과목들은 대체로 70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